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제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순서 마련해봤습니다. 매번 우리 장용진 TV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존재들이죠. 2분 뉴스 김대호 PD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선한 바람이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아, 제가 워낙 제일 잘 되어 있는 채널에 이렇게 곁들이는 느낌이라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대호 PD라든지 2분 뉴스 친구들이 나올 때 처음에는 조금 시청자분들 조금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왜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근 재밌었대. 찾아주시는 분이 있다니까 너무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노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채널에는 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그러니까 또 젊은 친구들 나오면 또 좋아하시는 것도 있어요. 네, 야 파릇파릇하다 이러면서. 저는 반대로 조금 부담도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한 지 자체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막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전문적으로 또 봐오시고 방송을 해오시던 분들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면 죄송해서 어떡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런 게 있으니까 오래 있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시각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느낀다는 건 참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우리 2분 뉴스 나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아이고 저 젊은 나이에 일찍이 있네. 저 젊은 애들 다 일찍인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남자야 세상에.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은 민주당 지지가 많은데 남성들은 민주당 지지가 거의 없다라는 약간 그 편견 같은 것도 좀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친구들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되게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실제로 그 여러 현장이나 집회들만 나가보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경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많은 분들이 너 밀정 아니니? 뭐. 아니, 저 처음에 몰랐는데 이대남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20대 남자애들 이대남이라 하면서 네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저 이대남이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른 곳에서는 쳐다보시는 분위기가 약간 싸우겠다. 갑자기 뭐야 저것들이 이대남들 얘기 왜 왔어?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처음에는 어디 다니는 게 좀 많이 조심스럽긴 했는데요. 이제 또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알아봐 주고 또 이뻐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정치권 소식이잖아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정치권의 여러 이모저모들을 살펴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정치권 소식 하면은 제일 궁금한 데가 이제 민주당 쪽, 또 조국혁신당 쪽, 여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쪽 분위기 뭐 어떤지 일단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때요, 그쪽은?
일단은 지난번 본회의 상정을 잘 무사히 넘기고 나서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과 제조국혁신당 각 정당의 동향을 매일 살피고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예. 선발되면서 예. 이 22인당 구성단을 꾸려서 새롭게 잘 출범하겠다. 그리고 요번에 브리핑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박찬대 그 원내대표님만의 약간 부드러움을 함께 가져가면서 또 새로운 뭔가 분위기로 기대되는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 이번 원내대표단이 바뀌면서 좀 새로운 시각이 하나 생겼어요. 아, 어떤 게? 민주당이 요즘의 분위기가 굉장히 신속 정확한 게 좀 많아진 느낌이 아, 좀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빨라졌다. 네. 확실히 빨라졌다. 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최병 특검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민주당에서 이 민영배 의원을 중점으로 이 검찰 TF팀과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정치검찰 사건 조작팀이었나요? 그게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이슈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맞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검찰에 대한 공세를 좀 훨씬 강화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민주당 정치 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 이름이 엄청 길어서 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검찰 TF팀이라고 저 혼자 부르긴 하는데 예, 정치 검찰 TF 팀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 그 밑에, 그러니까 뭐 산하 조직이 될 것 같아요. 사건 조작 대책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민영배 의원님이 거기 단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여기 포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엊그저께 7일 날 수원구치소 방문했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도 항의 방문을 했고, 활동이 지금 대단히, 좀 대단히 이제 많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신속 정확도가 높아진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꾸려지고 나서 그 안에 또 출신들 중에 검찰에서 특수통이나 아니면 서울시 중앙지검장을 하셨던 뭐 이성윤 검사장님. 의원님 이번에 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그런 관련된 활동들을 직접 오랫동안 전문가분들이 많단 말이죠. 눈에 보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될 텐데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구치소 가서 여러 가지 자료나 정황들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등. 아, 내놔라. 네. 그래야 검찰이 못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뭘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그 속도감과 정확도가 높아서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 관련된 사건도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단서를 어떤 부분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벌써 캐치해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니까 아마 그 눈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검찰이 지금 뭐 자료를 안 내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꼬장을 부리는데 그 못 피하는 거죠. 그 눈은. 그래서 뭐 좀 성과가 있었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조금 지금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기관들이 자료를 잘 건네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래도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조를 잘 안 해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 진행을 하고 그런 방안들을 여러 번 거친 끝에 그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이 맺는 것처럼 이제는 그럴 걸 예상을 하고 있었고 아, 니들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거를 바로 추진을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지금 짜놓는 단계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단서를 찾았다라는 증거까지는 몰라도 단서는 찾았다. 그래서 여기를 콕 찌르면 뭐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볼 만한 뭐 단서, 근거 이런 것들이 좀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결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그런 거였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속 정확도가 이번에 높아진 22대 국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한품 듣던 중 반갑네요. 제일 민주당이 답답한 게 그거였어. 뭐 하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뭐 그리고 그 제일 욕 많이 먹은 사람이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신데 이 양반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맨날 뭐 그물그물 해가지고
참 답답했어요. 그리고 맨날 그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 맨날 한동훈한테 그 물리고 열받아. 진짜 바로 한동훈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참 싹퉁바가지 없는 거야. 지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고 지 사법연수 몇 기가 선배인데 그렇게 싹퉁바가지 없이 하느냐고. 근데 그렇게 싹퉁바가지 없이 하는데 대책이 없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네요. 어쨌든 좀 반갑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약간 한판 승부를 벌이면서 동시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추진해 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쭤보셨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이 사실 이제 내일 또 민주당 원내대표당과 이제 만남이 내일. 네. 박찬대 원내대표랑 황운하 원내대표 아. 같이 부대표 대변인분들과 함께 이제 만남이 예정돼 있는 것처럼 사실 초기에 조금 있었던 걱정만 되는 부분들이 과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함께 했을 때 잘 이게 그 방향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우려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확실히 이 두 개 정당의 큰 차이점이라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방향선을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게 있고 굳이 제가 뭔가 좀 그럼 두 정당 간에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를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은 민주당은 지금 거대한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민영배 의원을 중점으로 해서 이런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정치검찰 관련된 이런 걸 중점으로 밀고 그리고 민생을 중점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는구나. 예. 큰 그림을 위주로 가는 게 있고 조국혁신당은 그 민주당과 함께 방향을 맞추면서 조금 차별화된 점은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인 것처럼 기대 만빵해 지금은. 기대 진짜. 아유. 예. 그 법안 내용을 좀 네. 봤으면 싶을 정도로 이거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나는 나 특검 하면 잘해줄 거 많아. 나 지금 검찰이 나보고 달라는 자료가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 내가 한동훈한테 고소당한 게 있잖아요. 여러 개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한동훈 딸에 대해서 아동학대법이야. 아동학대를 했대.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 딸 관련된 이런 거 보도를 하고 자료 해가지고 했다고 그걸 아동학대를 해. 그게 성립이 되나요? 어떤가요? 안 되죠. 그죠? 그게 이제 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경찰에서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거를 사건 그 심의위원회에 넘겼어. 네.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긴 거예요. 자기들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동학대는 좀 너무하지 않냐 해도 그러니 이건 그냥 차라리 원래 취지가 이렇게 명예훼손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하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차라리 바꿔라 명예훼손. 차라리 사실 그 한동훈이 노리는 것도 사실 그거였으니까 아동학대 요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지가 언론 플레이 한 거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그때 한동훈이 뼈 아팠던 부분이 그때 그 딸이 썼다는 6개 논문을 내가 다 찾아냈어요. 원본을 다 다운받았어.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 자료를 달라 그러더라고. 왜 줘, 내가 니한테. 올해 내가 검사한테 따졌어. 네. 검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동학대예요, 이게? 아동학대인데 논문을 왜 달라 그럽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특검에서 준다 달라 그런데 보낼게. 특검에서 달라 그런데 보낼게. 진짜. 장영진 TV가 약간 위험한 곳이었군요.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재밌네요. 갑자기 땅이 마망을 땅이 홍보해주고 나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검찰 기관이나 권력 기관들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민주당이 그 전체적인 강한 펀치면 둔탁하지만 강한 펀치를 하면 조국혁신당은 디테일하게 콕콕 찌르는 날선 단도 네, 맞습니다. 단검 같다. 왜냐면 민주당은 확실히 이제
제일 큰 정당인 것만큼 많은 국민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네.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조금 진짜 이러한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느껴지는 특히 권력이 있는 기관들을 좀 중점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에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일단 기대 많이 되네요. 기대 많이 되고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네. 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국힘당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네. 말하고 싶지는 않으나 요새 그 동네가 재밌다며요. 제가 매일 새 정당을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 정당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재밌구나. 오죽했으면. 예. 네. 자, 이쪽 정당 얘기, 뭐 국힘당 쪽 얘기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늘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당선이 된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외로 조용했어요. 아, 뭐 되게 보면은 민주당 쪽도 조용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꽤 누가 될 거냐를 놓고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찬대 의원이 거의 단일 후보가 됐으니까 네네. 근데 단일 후보가 됐는데 단일 후보 됐다고 또 시비 걸잖아. 그래서 적잖이 좀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국힘당은 정말 소리 소문도 없이 추경호 당선됐다고 이렇게 뚝 뜨더라고요. 어떻게 그쪽 분위기 어때요 지금? 일단 아마 지금 시간대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텐데 제가 보는 것 중에 의아한 게 뭐냐면요. 이게 모니터링을 매일 지속하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님 됐을 때 그 사실 투표율 자체도 97%가 8%로 그냥 거의 만장일치급이었고 만장일치급이었어요. 누구도 이렇게 뭔가 잘 됐다. 이런 딴지를 못 분위기였어요. 거는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로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출발을 했다면 지금 여기서 의외는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세 명의 대표단 후보가 있었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좀 많이 낮습니다. 예, 뭐 세 명이 이제 이종배 의원, 송석준 의원 네. 그리고 추경호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추경호 의원이 70표를 얻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종배가 21표,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이 11표 이렇게 얻었네요.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렇구나.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거나 그러진 않아. 그렇네 여기도 보니까. 네. 가장 큰 거는 원내대표인데 지지자들이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별로 관심이 없더라. 네. 어.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뭐 상임위 구성도 넘버 하고 2예요. 당 중요하지 대표 않죠. 다음이 그 원내대표라 실제로 말 당에서 빵꾸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내대표가 저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특히 지금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공석 중이고 네.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황우여 씨가 앉아 있는 거잖아. 근데 황우여는 어디까지나 그냥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내대표는 선출된 사람이야.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힘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거는 추경호 쪽에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심이 별로 없다. 네, 맞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 국힘당 쪽은 지금 포기했나? 경기면 포기했어? 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 지지자들은 이 원내대표가 누가 되냐의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 자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관심 자체가 네. 없었다. 아니 근데 나는 열심히 보도를 했어요.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이 세 사람이 네. 출마를 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냐면은 이종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색깔이 없으나 네. 추경호 같은 경우는 골수 친윤이다. 이른바 윤핵관이다. 그리고 송석준 같은 경우는 약간 친한동훈이다. 대체로 보면은 뭐 이종배나 송석준이 그렇게 개파색이 짙지는 않으나 그래도 친한동훈으로 불수하는 게 송석준. 그래도 추경호는 확실히 친윤. 그러니까 이 추경호라는 사람이 정말 웃기는 게 이 양반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가고 비서관을 하고 그
박근혜 때 차관을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도 한번 해요. 그리고 이번에 삼선을 했지만 그다음에 윤석열 때 장관을 한 거예요. 근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이 세 사람이 각각 사이가 안 좋아. 각각 다른 계파야. 근데 이 세 사람을 고루 섭렵해 가면서 이 장관직 해먹고 요직을 해먹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권력자가 누가 되든 그 권력자한테 잘 붙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예. 자, 당에서 넘버 2가 추경호인데 이 추경호라는 사람이 친윤이다. 골수 윤핵관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제끼고 당대표가 됐다는 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윤석열이 당을 그립할 거다. 달리 말하면 한동훈은 X 됐다. 뭐 됐다. 한동훈이 지금 당대표 하려고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네. 뭐 누가 보든 간에 뭐 당대표 하려고 지금 뭐 전당대회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나와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으로서는 제일 싫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아마 한동훈은 복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방금이 이외 원내대표의 사람 지지자들 관심이 없는지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 사실은 이거는 다른 부분으로 나갑니다. 왜냐면 지지자들의 관심사가 어떤 게 있냐면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오! 국힘당에? 네. 그게 전폭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대다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패배 요인에 있어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전처럼 전폭적으로 모두가 다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유지 강세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문제가 나오겠네. 네. 그러더니, 이게 지금 기사에서 안 나온 내용들인데 왜 국민의힘 정당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 필요한 부분, 중요도가 있는 이런 원내대표 선출이라나 이러한 부분에 왜 관심이 자꾸 떨어지는가 지지자들이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지.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는 국민의힘 당과 당원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뭐야? 당과 당원이 싸운다고요? 네, 당과 당원이 지금 무슨 그런 정면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아니 뭐 그런 콩가루가 다 있어. 당원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민주당에서 만약 그랬으면 난리 났을 텐데 지금 민주당은 몰려가고 난리 났을 텐데 근데 국힘당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모양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오늘 덧붙여드리자면요. 재밌다. 이게 진짜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에 있는 소속된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상 그 다음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누가 선출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잖아요.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자체는요. 전당대회가 민주당과는 좀 다르게 국민의힘 당원 100% 투표입니다. 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의원 당원하고 퍼센트도 대의원 있고 권리당원 있고 한데 네. 국힘당은 순수 당원 100%. 당원 100%입니다. 이게 참 이제 그 재밌는 점이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100%를 줄이고 없애거나 줄이고 바꾸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원 100%로 하게 되면 누가 뭐가 됐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다 한동훈 편 쪽으로 간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막으려고?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뭐 50대 50 여론조사를 섞자 뭐 하자 이런 거를 여론조사 섞자는 게 한동훈 되면 안 된다. 그럼 지금 국힘당에서 당하고 당원이 싸운다는 얘기는 국힘당 뭐 지도부겠죠 아무래도. 네. 뭐 추경호 당선된 거 봐도 드러나는 건데 국힘당이 지도부나 이쪽 윗대가리 쪽은 한동훈이 되는 걸 싫어하고 심지어 그 막 네임드 있잖아요. 나경원, 안철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도 계속 한동훈을 공격하고 연락이 까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좀 룰을 바꿔야 된다 얘기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은
한동훈을 밀라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당심과 당원들의 민심이 정반대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 의사 결정 기구, 네. 그러니까 뭐 당직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 당 지도부겠네. 네. 그 사람들하고 당원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네. 그럼 어떻게 당원들 생각이 어떻다면 어떻게 하셨어? 그게 어떠한 부분에 있었냐면 네. 아주 큰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래도 5대5 정도까지는 갔어요. 아,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 안에서? 네, 네. 그 지지자들 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안에서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 7, 한동훈 비대위원장 3. 아. 근데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나서는 5대5 정도가 됐다가 이번 선거 때 구도가 확 바뀝니다. 왜냐면 거의 원맨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자층 입장에서는 선거 기간 내내 동안에 볼 수 있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활동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 한동훈밖에 안 보인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팬덤층도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반대로 현재로 윤석열 정권에서 자꾸 표를 주는 행동들을 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7대3 정도로 분위기가 역전이 됩니다. 거꾸로. 네. 아, 그러니까 이거네. 한동훈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네. 윤석열이 계속 똥볼 찬다. 맞습니다. 야, 저게 뭐야? 하면서 처음에는 윤석열이 7이었는데 한동훈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기분 나빠하는 배경도 여기 나오겠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 저 새끼 저게 나 밟고 내 지지자들 다 뺏어가네? 라고 했겠구만. 실제로 진짜로 많은 제가 이제 톡방도 있고 텔레그램 여러 가지를 보고 있지만 1년 넘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 지지자들이 반대쪽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를 가만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윤석열이라도 아니 원래 쟤 나 지지자였어. 근데 청구 한 번 했더니 갑자기 이제 한동훈한테 넘어갔어? 저 새끼가 이제 봤더니 나 연맥이고 지가 다 챙겨가네? 라고 했겠구만. 물론 한동훈 입장에서 정반대겠네. 내가 이렇게 죽을 똥을 싸고 있는데 저 새끼 저건 두어만 하죠. 맨날 똥 보면 차고 말이야. 아, 싸움의 원인이 거기 생겼구나. 오. 왜냐면 선거 기간 내내 바라볼 수 있는 채널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힘당 자기들 내부 선거 백서 만들 때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이 원탑 선거가 과연 옳았느냐. 그래서 그래서 원탑이었던 한동훈이 과연 어느 정도 효용감이 있었느냐. 이런 거를 살펴본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아, 야, 이거 각자가 생각이 다르겠네. 네.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은 주변 사람들대로. 그러네. 거기서 제일 재밌는 점이 이번 그 국민의힘에서 사실 총선 참패에 대한 백서를 하자고 TF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패배의 원인이 있는 사람을 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 책임자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된다. 그렇지. 이름을 적어야 된다는데 누구 이름을 적고 싶은 걸까요? 야, 그건 묘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간의 싸움이 그 안에서 또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한테 독박 씌울 거냐? 그렇죠. 아, 윤석열한테 씌울 거냐? 한동훈한테 씌울 거냐? 그거를 가지고 또 지금 섭박싸움을 하고 있겠네. 거기다 명시해서 박아버리는 거죠. 아, 야, 희생양을 삼겠다. 이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때문에 졌다고 할 것 같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진 게 아니지라고 할 것 같고, 야, 되게 특이하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했냐면 샴쌍둥이라고 그래요. 둘이는 쪼개놓으면 죽어. 둘 다 죽어. 근데 그 동네 안에서는 또 다르네. 아예 다른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근데 왜 싸우지? 했더니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유, 쟤들 그거야, 약속 대련이야. 초기에는 그래 보였거든, 좀. 저도 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초기에는 약간 약속 대련 성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약속 대련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툭툭 치는데 네.
약간씩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 아,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조금씩 실리는 거야.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진짜 본 게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럼 한동훈 때문에 지금 국힘당 쪼개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단계로 가는 게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보자면 정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정당을 구성시켜주는 당원들이 있는데 당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180도 정반대로 달라버리면 저는 그 당의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큰 위기가. 위기지. 그쵸. 위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점이 뭐가 하나가 있냐면요. 그 약속대로 같았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제일 최신 얘기를 하자면 전당대회가 원래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월 말에서 그렇죠. 원래 6월 28일이 임기 종료예요. 종료이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초에는 해야 정상이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황여우라고 하시는 분을 황우여.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이렇게 자꾸 여우라고 하는데 저기 명예훼손 들어와. 황우여라는 분의 그 막 황여우 황우여. 아 그러네. 그렇죠. 그럼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분을 임명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지지자들이 지금 이게 뭔 얘기인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대행 하시던 분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붙었어요. 전당대회 날짜를 두고 네. 한 달 연기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오늘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윤재욱이라는 권한대행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황우여라는 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거를 한 달 연기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8월 그렇죠. 정도로. 최대한 빠르게 하겠지만 8월 정도가 되지 8월 않을까. 중순 하순까지.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카페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요?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자라는 활동들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한동훈이 새 결집을 하고 있는 게 맞네. 네. 여기서 뭐가 이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다른 제도가 있어요. 민주당과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표를 행사하려면 권리당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리당원이. 물론 일반 당원도 투표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만 그러려면 1년 동안 6개월 이상 1,000원이나 이상 당비를 그렇죠. 납부해야 되잖아요. 6개월이죠. 6개월. 국민의힘은 좀 다릅니다. 1년에 1,000원씩 3번 이상 해야 책임당원이 생겨요. 그럼 석 달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카페에 가입하고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지금 것들이 5월 달이니까. 그렇죠. 8월에는 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왜 한 달 미루면은 한동훈한테 유리한가 했더니 난 한 달 더 있다가 하면은 한동훈이 네. 준비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유리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팬카페 애들 야 니들 다 들어와 이럴 수 있다는 얘기네. 네. 와 그러면 그러네 말 그러면은 지금이 5월 오늘이 9일이니까 6월 9일, 7월 9일, 8월 9일, 8월 9일만 넘어가면은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전부터 이미 조금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까지 계산해 보면은 그러네. 8월 중순 정도만 돼도 되겠네. 그래서 재미있는 점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제 소개할 때 윤재욱 원내대표가 며칠 전만 해도 되게 괜찮은 분이고 뭐 이러이러한 분이고 되게 업적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 이틀 만에 바뀐 겁니다. 기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전까지 막 띄우다가 예, 그 기조가 바뀐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전당대회 하나 때문에 네. 한 달 그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띄우다가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다. 기조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재욱 전 원내대표는 한동훈이 되는 게 싫은 거네. 그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누가 누구 팀인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서로 간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수싸움이네. 야, 근데 야, 그러네.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원수가 2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몇 달 좀 바짝 늘린다고 해서 딱히 뭐 이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이미 그리고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와 버렸어. 근데 국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만인가 50만인가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은 한 석 달, 한 바짝 땡기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 오. 그게 가능한 포인트가 그래서 한동훈 저기 팬카페가 몇 명인데요? 이게 아직 5만 명이 안 됩니다. 에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의 차이점이 여기서 저는 조금 있는데 당원분들의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제 비유가 좀 죄송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기준에서 해볼게요. 민주당에서 다음 유력하고 제일 아끼고 하는 유력 후보가 누구냐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예. 근데 당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를 배척하려 그러면 당원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들고 일어났죠. 그렇죠. 무슨 방법이 됐든 막 참여하려 하고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쭉 결집이 돼요. 지난번 저기 우리 체포동의안 그 사건 때도 보면은 당원들 그다음에 지지자들까지 다 몰려가가지고 난리를 쳤잖아. 그래갖고 막 수십만 당원 가입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문화가 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 그러면 걔네들은? 그러다 보니 5만 정도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뭐가 있냐면 그 숫자 자체는 낮은 걸 맞다고 봐요. 전체로 봤을 때. 약소하죠. 5만이면.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안에서의 5만이 어떤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에서 좀 떨었어요. 실망감을 느끼고. 그러면 전당대회에 순수하게 투표에 참여하는 숫자가 몇 만이냐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사실 민주당도 권리당원이 몇백만 되지만 네.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한 10에서 20% 정도니까 그러면 뭐 40만, 50만이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8만 안쪽인데 그런데 팬카페 5만이면은 해볼만 하겠네. 그건 계속 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야, 이 계산이 재밌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수싸움 하는구나. 그럼 만약에 한동훈이 그래서 지금 당 대표 나가려고 하는 거 거의 확정적이네. 그죠?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안 됐어. 네. 그럼 뭐 탈당하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과 당원의 민심이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게 안 되면 당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관심도가 싹 줄죠. 아예 야 니들 알아서 놀아. 나 신경 끌래. 민주당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이럴 때서도 관심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 바꿨는데 그렇지. 거기는 야야 가자. 우리하고 우리가 놀 때가 아니다. 이러는 거지. 그럼 분위기가 또 희한해지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떠나간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한동훈이 내가 내 당 만들란다라고 한동훈 혼자 가능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근데 분위기는 그런 게 있어요. 또 국힘당 쪽 사람은 그랬다가도 또 다시 엉겨붙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래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금세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왜 윤석열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었다가 그 다음 주에 갑자기 30% 중반으로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변하지 않아서? 아니 핑계거리를 하나 대충 던져주면 냉큼 돌아오는 거야. 민주당 쪽은 안 그런데 얘네들은 핑계거리 하나 툭 던져주면 냉큼 돌아와요. 당장 그때도 야 20%대로 떨어졌대. 야 안 돼. 빨갱이들한테 날아 넘겨주면 안 돼. 그 핑계계로 싹 몰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지율이 막 30% 중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한동훈 떨어졌다고 해서 나 안 가 이래도 또 금방 와 걔네들은. 제가 한번 또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식 좀 재밌지 않나요? 근데 하나 궁금해진 게 있어요. 네. 어떻게 이걸 다 알았어? 어떻게 알아 이거? 제가 사실은 근거가 어디야 근거가? 제가 이 국민의힘 관련된 유튜브 그리고 메신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단톡방? 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커뮤니티도 있고 단톡방도 있고 네. 뭐 유튜브들은 원래 많고. 네. 그거를 제가 지금 매일 보는데 한 1년 정도 넘게 됐습니다. 몇 개를 봐요. 그래서 지금은 중점으로 보는 건 한 6개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폭파된 곳이 좀 많아요. 선거 유튜브가 끝나고 톡방 같은 경우에는 폭파된 곳이 몇 개 있고 사실은 어. 새로운 미래 톡방도 폭파된 것처럼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반면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처음에 지지자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안 믿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믿어? 나도 안 믿었어. 네, 그 지지자들 사이에 안 믿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버들이 나름 본인들만의 정당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같이 시청자들이랑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누굴 선택해야 될지. 그걸 보고 이제 시청자들도 이게 진짜였나? 그게 된 거예요. 왜냐면 유튜버들이 보면 영향이 크거든요. 나름대로 지지자들한테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유튜브 몇 개 봐요. 저쪽 유튜브 몇 개 봐. 지금 채널 목록을 좀 많아가지고 너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쪽 유튜브를 하루 6개씩 본다고? 그 정도는 좀 됩니다. 그럼 단톡방은 몇 개예요? 단톡방을 주로 보는 게 한 3, 4개 정도가 돼요. 왜냐면 이게 박정희 라인 계파의 단톡방이 있고 한동훈 계파의 단톡방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이게 다 달라요. 야,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느낍니다. 맨날 보수는 뭐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에 망한다 그러는데 아니야, 저쪽도 더 심심해. 보니까 야, 그쪽도 그러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민주당은 지금 단단하고 빠르게 쫙 모여서 나가는 느낌이 있고 여기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 국힘당 분위기는 쪼개질 수도 있겠다. 만약에 저기 한동훈 쪽에 누가 하나가 붙어주면, 예를 들면 뭐 황우여, 이 양반만, 솔직히 그런 사람이 하나 붙어주잖아.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계속 간 보고 있는 김종인, 종인 할배, 이런 사람이 붙어주면 얘기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한동훈 그 말하는 꼬라지를 봐. 그게 말이야, 빵구야. 아이고, 아니, 아무리 말이 조리가 없어도 그런 조리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더 황당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사람이 뭐 혼자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누가 붙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근데 이런 내용을 저쪽 유튜브 많이 보고 저쪽 단톡방 들어가가지고 염탐하고 그 결과 알게 됐다. 네. 실제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유세 현장에서도 직접 가서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파악해야 돼. 잠깐만. 지금 어디를 염탐하는 거야? 이쪽을 염탐하고 있는 거야? 그래, 절로 갖다 주는 거지. 아니면 뭐 이중 스파이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왜냐면 제가 보다 보니까 민주당 거나 이런 거 조국혁신당의 매일 그 원내대책회의나 최고회의 이런 걸 매일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다가 여기는 뭐 하는지 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죠. 이상하다. 이 나름 중요한 것들도 여기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지지자들의 관심이나 참여도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댓글들은 그렇게 많이 다는데 참여는 별로 없다고? 네,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의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보고. 의심스럽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이 얘기가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국힘당 쪽 사람들 얘기 좀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던 대목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얘기가 들어보면 그쪽 사람들도 윤석열 쪽에 대해서 되게 지금 거칠게 하는데 왜 버리지를 못하지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조금 가네. 야, 제 해석이 조금 과장 오바되거나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계속 모니터링해서 다음에 또 추가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잠시 뭐 전해주시다가 네. 뭐 넘어왔습니다만
이 민주당이 수원지검의 술파티 사건과 관련해서 그 대책단 활동을 통해서 뭐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제가 또 취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얘기 좀 많이 부탁 좀 드릴게요. 적진 동향! 적들의 동향! 제목 바꿀까? 적진 동향? 열심히 취재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정보장교들 하는 건데, 이거. 예. 하여튼, 우리 정보장교, 김대호 PD,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대호 PD와 함께 했습니다. 김대호 PD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